소개는 해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뭐 감동적인 건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여우와 두루미 얘기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예. 여우 두루미 얘기 아시죠? 네. 여우네 집에 놀러 갔더니 두루미가 못 먹는 거를 주고 두루미 집에 놀러 갔더니 여우가 못 먹는 걸 줬다. 그런 얘기인데 점심은 여기서 주시던가요? 아니요. 각자 먹고 오셨어요? 네. 예. 이제 보통 이렇게 해놓고 드시죠? 네. 예. 사람들 먹는 거고요. 이거는 뭔지 아시나요? 네. 개밥이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밥, 개밥이 따로따로 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저 어릴 때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이 먹고 남은 거를 이제 개를 줬어요. 지금 상상이 잘 안 되죠? 먹고 남은 게 없으면 개는 하루 굶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이제 집에 손님이 오면 막 짖어요. 왜 짖을까요? 낯설은. 손님이 오면 손님밥을 자기 그 개밥이 없어지거든요. 손님이 다 먹어서. 그래서 막 이제 손님을 보면 막 짖죠. 자기 밥을 먹지 말라고. 이거는 저희 병원이고 부산 기장에 있는 암센터입니다. 3년 정도 됐고요. 저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세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얼마 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조금 전에 요 컬럼을 제가 2007년도에 썼는데 그때 저 컬럼을 쓰고 나서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도 아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그저께 이제 제가 경주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봤더니 얼마 전에 KBS에서 이제 생로병사 비밀이 한번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TV의 힘이라는 게 한 번씩 이렇게 가서 강연하는 것보다 훨씬 세구나. 오늘 말씀드릴 건 장내 세균에 대한 겁니다. 저도 그 생로병사 비밀은 직접 보진 않았는데 아마 내용이 비슷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호환 마마? 네. 요즘에 한자 교육 그런 거 잘 안 하죠. 호랑이 호자고 저 앞으로 한자거든요. 호환이란 건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마는 이제는 없어졌는데 천연두예요. 저게 한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저걸로 죽었어요. 호환 마마로. 호랑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때는. 지금은 교통사고, 암, 중풍, 심장병. 저게 이제 우리나라 4대 사망 원인입니다. 마마에 해당하는 게 암, 중풍, 심장병이에요. 그래서 저게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이거든요. 요새는 그분이 텔레비에 잘 안 나오시는데 그 이순재 씨라고 나와서 암, 중풍, 심장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1, 2, 3등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운전자 보험이니 이렇게 교통사고 그게 4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호랑이 보듯이 청소년들은 그 자동차를 봐야 돼요. 청소년들한테는 사망 1위가 교통사고거든요. 암이나 중풍, 심장병 이거는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 컸으니까 차하고 부딪혀도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딪히면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차가 오는지 잘 보시고 부산은 제가 와서 산지 이제 3년 됐는데 교통신호를 진짜 안 지켜요. 파란불, 빨간불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있죠? 마마. 지금 호환 마마에서 이런 식으로 바뀐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호랑이가 없어진 거죠. 일제시대 때 많이 잡아서 호랑이가 없어졌고, 두 번째 이제 마마가 없어진 거는 예방접종하고 항생제 같은 것 때문에 전염병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면서 만성병, 암이라든지 심장병, 중풍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한 40은 살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왕 중에 40 넘어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이 다 이 염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조선시대 왕들은. 또 하나 이제 수명이 계속 길어졌기 때문에 전염병이 생기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먹는 게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가 되려고 막 공부하던 시기 하고 지금하고 질병 패턴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됐는데 20년 만에 우리가 바뀐 게 뭐가 있겠는가. 대부분의 병이 유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유전적인 소인은 거의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습관하고 관계가 많아요. 먹는 거라든지 운동한다든지. 오늘 먹는 거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의사가 된 지가 94년에 됐을 때 이제 한 20년 돼 갔는데요. 의사들이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잘해준 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겁니다.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 다들 아시죠? 네. 오늘
과일이나 야채 드신 분? 그래도 좀 있어요. 예. 근데 야채가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좀 먹기가 싫죠? 맛이 없죠? 예.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망고 불변의 진리거든요. 의사가 밝혀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과일 야채를 많이 먹으면 몸에 좋다는데 먹진 않아요. 일부러 엄마가 준 것도 빼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등학생들 보면 햄버거 안에 들어있는 토마토라든지 상추 같은 거 이렇게 빼고 빵하고 고기만 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이 중에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뭐 맛도 없는데 내가 뭐 하러 먹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 왜 몸에 좋은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우리나라 10대 암 예방 수칙인데 여기도 두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채소를 충분히 먹고 해야 됩니다. 담배가 1등이고 2등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게 근데 암 예방 수칙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당뇨 예방 수칙에도 있고 고혈압 예방 수칙, 중풍 유방 수칙, 모든 건강 예방 수칙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어라. 그렇지만 왜 많이 먹어야 되는지는 아무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몰랐거든요. 2006년까지만 해도 이걸 잘 몰랐어요. 먹으면 좋다는 것만 알았지 왜 좋은지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대학교 의대를 다닐 때 몰랐어요. 과일과 야채는 많이 먹어야 된다고만 알고 있었지 왜 많이 먹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해요. 과일과 야채는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몸에 좋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의사도 아니신 분들, 주로 요리 연구가 분들이시죠. 요리 연구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야채 같은 거 소개하면서 이 야채에는 뭐 비타민 A가 많아서 어떻게, 이 야채에는 뭐 비타민 C가 많아서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A는 뭐 또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살짝 볶으셔야 되죠. 뭐 이러면서 막 요리 설명해주고 비타민 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데치지 마시고 살짝만 데쳐주세요. 은연중에 계속 비타민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요. 비타 500이라 그래서 예전에 바카스 D라는 게 최고였거든요. 제일 많이 팔리는 음료였는데 비타 500이라고 비타민 C 500ml를 넣은 500cc를 넣은 그런 설탕물 하나를 팔면서 이거 한 병을 먹으면 매번 17개를 먹는 거랑 똑같은 양의 비타민 C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17개 먹어봤어요? 레몬 한 개만 먹어도 거의 무슨 벌칙이죠. 복불복 게임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레몬 17개? 머리가 띵하면서 아 이거를 먹느니 비타 500을 하나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케팅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먹으면 건강에 좋지만 17개 이거는 100병을 먹어봤자 건강에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비타민이 건강에 좋게 해주는지 그리고 임상시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마침 두 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쪽 분들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비타민을 쭉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 때부터 한 30년. 이쪽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비타민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밀가루를 주는 거예요. 이런 걸 플라시보라고 그러거든요. 위약. 아니야, 왜냐면 아무것도 안 주면 난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까봐 이것도 진짜 좋은 거라 그러면서 사실은 밀가루예요. 이쪽은 진짜 좋은 비타민을 주고 30년 동안 해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정기검사를 다 해주는 거예요. 병원 VIP실에 데리고 와서 검사를 쭉 해줘요. 그런 걸 몇 명씩 하냐면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이쪽에 5만 명, 이쪽에 5만 명씩 해요. 그럼 대단히 돈이 많이 들겠죠. 일단 비타민 값도 들고 5만 명, 10만 명을 다 정기검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스타일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했는데 한 건도 성공한 게 없어요. 성공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병도 막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은 사람이나 이렇게 먹은 사람이나 모든 질병이 똑같이 생겼다. 어떤 경우에는 좋다는 비타민을 먹은 사람이 더 많이 뭐 이것저것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면 비타민 먹어봤자 건강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논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인데 토마토라는 그걸 많이 먹으면 전립선암이라는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걸린 암이거든요. 예방이 되는데 토마토 안에 이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전혀 예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도 20년 정도 한 연구인데 이 연구를 한 최종 지휘한 사람은 아직도 나는 왜 안 됐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비싼 거라고 줬는데 사람들이 안 먹고 버린 게 아니겠느냐. 내가 그 사람 계속 추적한 게 아니니까. 이러면서 물러난 스토리가 있는 연구. 2003년 정도에 나온 연구예요. 이건 아니고요.
미네랄이라든지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밝혀진 성분, 이런 알약 이걸 먹고 건강해진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아직 어린 청소년이니까 비타민C 먹는 사람 집에서 있어요? 꽤 있거든요. 드시지 마세요. 안 드셔도 건강해지고. 그 왜 좋으냐면은 이게 섬유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섬유질. 그래서 식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90%가 물이고요. 나머지 한 10%가 섬유질이거든요. 식물에는 대부분 섬유질로 되어 있거든요. 섬유질이 많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야채에 섬유질이 많다는 건 아는데 섬유질은 연구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왜 연구를 안 했냐면 섬유질의 정의가 뭐냐면은 우리가 먹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돼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섬유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한테 좀 시켰겠죠. 과일, 야채가 몸에 좋다는데 과일, 야채 성분은 뭔지 조사해 보세요. 그랬더니 90%는 물이고요. 나머지에 또 한 90%는 섬유질이에요. 나머지에 이제 미량으로 뭐 비타민도 있고 이것저것 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섬유질이라는 건 모든 식물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고 우리가 먹어볼 때 소화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아니겠다. 이건 뺀 거예요. 이건 빼고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든지 아주 미량으로 있는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 중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은 저 장을 지나면서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 섬유질은 아무리 먹어도 분해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청소년들이 좀 질문이 생겨야 되는데 제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면 왜?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모를 권리가 있지만 모를 때는 물어봐야 될 권리가 있다. 흡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 건강을 좋게 하는지를 궁금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궁금해요? 궁금하다고 다행이죠. 이게 처음 말했던 장내 세균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밥이라는 거죠. 개밥. 사람 밥이 있고 개밥이 있다고 처음에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 따로 먹고 개 따로 먹죠. 그렇기 때문에 개밥을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내 세균은 불행하게도 개는 개인데 내 뱃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주려면 내가 그걸 먹어야 돼요.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채를 먹는 게 나를 주는 게 아니라 내 뱃속에 있는 이 개를 먹이는 거예요. 그걸 이해했다면 오늘 강의는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에 개 키우는 사람, 개 안 키우는 사람. 좋아요. 좀 개를 안 키우더라도 집에서 자기가 직접 밥 안 해 먹죠. 엄마 아빠가 밥은 해가지고는 엄마 아빠만 딱 먹고 애들은 계속 굶긴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는 이 집 자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이 뱃속에 있는 장내 세균도 마찬가지예요. 밥은 계속 먹는데 이 주인이 도대체 내 밥은 안 주고 지 밥만 계속 먹는다. 그러면 이 장내 세균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건 정말 앞으로 못 보는 것보다 더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뱃속에 100조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몸에 있는 세포는 한 10조 개 되고 뱃속에 있는 장내 세균은 100조 개가 있습니다. 100조 마리의 세균이 사는데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섬유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다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아무리 먹어도 다 사람한테로 가고 이 뱃속에 있는 세균, 개한테 가는 거는 섬유질밖에 없다. 그러니까 먹을 때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나만 먹는 줄 알았잖아요. 나만. 그렇지만 사실은 내 뱃속에 있는 세균이 같이 먹는다. 내 입을 통해서.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개는 그냥 굶는다. 그걸 아시고 섬유를 꼭 드셔야 돼요. 에휴, 나는 세균 개도 안 키우는데 뱃속에 개는 뭐가 필요하지? 나 안 키운다. 밥 안 줄래요? 하고 밥을 안 주면 이제 이게 다 죽어요. 세균이 다 굶어 죽습니다. 100조 마리가 있었는데 서서히 줄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도 안 주면 빵마리가 되는 거죠. 걔한테 밥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죽는데 이게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우리 집 개 없어도 뭐 잘 사는데 개 안 키우고 내 혼자 살아보겠다. 다 없어지면 이제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얘나 개가 집에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해주잖아요. 요새야 뭐 정서적인 안정만 주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도둑을 일단 지켜줬거든요.
도둑을 지켜주고 집에 개 조심 이렇게 써놓으면은 도둑이 잘 안 왔어요. 또 뭐 먹을 게 없을 때 또 그 개를 잡아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2006년도에 생명보험사의 비밀에 나왔어요. 근데 이건 그때 별로 인기를 못 끌었던 것 같고, 이제 사람한테 장내 세균을 딱 없애려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주일 정도 항생제라는 게 세균 죽이는 약이거든요. 흡수가 안 되는 항생제가 있어요, 몸으로. 계속 그 장에만 머물러 있는 항생제를 한 3일 정도만 먹이면 바로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쥐한테 그렇게 해보면 이렇게 돼요. 아토피 알레르기가 생기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쥐라는 거는 평생 지나도 아토피 알레르기가 안 생기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쥐라는 게. 근데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항생제만 계속 먹이면. 그래서 2006년부터 장내세균의 중요성이 밝혀지면서 한 6, 7년 동안 연구하면서 장내세균이 없었을 때 생기는 병, 쭉 이제 나온 병들이 점점 늘어나요. 어저께까지 해서 점점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이런 게 있고, 변비, 염증성 장기염, 대장암, 뇌에 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자폐증 이런 게 그동안은 의심 단계였다가 이제는 거의 확실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리스트는 점점 길어져요. 왜냐하면 얘가 하는 일이 많은 애인데, 얘를 다 굶겨 죽였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거는 선택이지만 장내세균은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장내세균을 포기하고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가 없다. 그거를 아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뭐 보니까 과잉 행동도 없고 주의력 결핍도 없고, 왜냐면 무슨 청소년 기자다? 네. 1년에 기사 몇 개 났어요? 평균. 기자인데 그래도. 그래서 아무튼 기자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글이 기사가 돼서 어디 보도가 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그 전에 보도자료라는 거를 써야 되거든요. 그 보도자료는 일주일에 하나씩은 써야 돼요. 그게 어디에 보도가 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그게 청소년, 제가 보기엔 기자 아니에요. 이거 뭐 써봤자 되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도자료가 기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건 신문사라든지 방송사에서 선택할 일이고, 자기는 꾸준히 써야 돼요. 뭐든지 청소년 기자는 오늘 이런 거 듣고 나면 느낀 점은 보도자료를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왜 써봐야 되느냐면 결국 연예인이 아니라면 일반 사람들은 글로 자기를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청소년 기자단이라는 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글 쓰는 연습을 하고 누군가 봐주잖아요. 보도자료를 쓰면 야, 너 이거는 좀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나이가 들면 아무도 자기 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얘기 안 해줘요. 지금 청소년일 때 많이 쓰시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저거 있으면 학습을 잘 못하거든요. 미국 애들이 지금 몇 명 정도가 저게 걸려 있냐면, 부모들은 자식을 보면서 우리 애가 저거 같다, ADHD라 그러는데 영어로 4명 중에 1명이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자녀 4명 중에 1명은 얘는 ADHD 같다. 근데 걔를 막상 데리고 가면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미국 지금 학생들 중에 10%가 ADHD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여기는 제가 보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식당이나 이런 데 같은데 막 정신없이 뛰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다 저겁니다. 근데 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근데 그게 왜냐면은 뱃속에 장내세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은 애가 막 뛰니까 수면제를 먹여서 계속 재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를 못하면 나이가 들어도 아무것도 쓸 수가 없거든요. 기본 공부는 해야 되니까. 자폐도 마찬가지죠. 전 거꾸로죠. 말도 안 해요. 자기 혼자 세상 속에 들어있어서 말도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거든요. 저것도 장내세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행히 지금 저런 두 가지 병은 없지만, 아무튼 그거 말고도 계속 지금 관련 있는 병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잘 키워주세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토피라는 병이 없었어요. 2살 넘어가면은 아토피가 안 생기니까 혹시 2살 넘어간 애가 아토피 같은 병으로 오면 다른 병이니까 피부과로 보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폐열이라고 배웠는데 저희 때는. 요새는 그게 무슨 5살, 6살, 뭐 40살, 50살도 이제 아토피가 생기는데, 청소년만 이렇게 봐도
이게 아토피 피부염인데 이렇게 막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2012년 23%인데 이거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알레르기 비염 33%. 1년 내내 자기는 감기 걸린 것 같다. 코가 맹맹하고 머리가 멍팅하다. 저게 왜 갑자기 늘어나겠냐고요. 무슨 이것저것 팔아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연수기를 안 써서 그렇다. 뭐 진먼지 진드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런 게 아니거든요. 뱃속에 장내세균이 없기 때문에 다 오는 겁니다. 천식 같은 것도 10%나 되잖아요. 저런 애들은 무서워서 체육도 못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거든요. 첫 번째 역할이 면역 조절입니다. 면역이란 건 뭐냐면은 여기 어디인지 아래 여기 휴전선이거든요. 이 남학생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군대들 가죠. 저 군대 세포가 면역 세포예요. 군대 세포. 근데 지금 이 부산에 인구가 350만 된다는데 군인들 볼 수 있어요? 가끔 군복 입고 다니는 애들은 그 예비군이거든요. 군대 끝나고 훈련 받으러 오는 그 제대한 애들이고 군인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전방에 가 있단 말이에요. 전방.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도 다 전방에 가 있거든요. 그 전방이 어디겠어요? 그게 장이에요. 장.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90%는 장으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으로는 계속 뭔가를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뭔가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그 면역 세포를 장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장내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휴전선에 가면은 한 번도 안 가봤죠? 네, 휴전선에 가면 반대편 4km 떨어진 곳에 북한군들이 쭉 서 있거든요. 북한군들. 그 친구들이 장내세균이라고 보면 돼요. 북한군이 앞에 있으니까 우리 군이 여기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북한군이 한 명씩 없어져서 어느 날은 한 명도 없다.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있어도 계속 없어요. 방송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기온은 영하 20도고 막. 뒤에서 부대장은 그래도 언제 넘어올지 모르니까 니는 여기를 철저하게 지켜라. 철동같이. 그 지켜지겠어요? 뭐 이런 거나 비슷하지. 학생은 학교를 계속 나와야 된다. 출석은 계속 시켰는데 수업은 없어. 응? 시간표만 있어. 시간표만. 근데 막상 수업을 안 해줘요. 그래도 학생은 출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열심히 나온 학생들은 뭐 계속 나오겠지만 만약에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이렇게 해봐요. 그건 출석하겠어요? 학교 수업표만 이거 수업료는 다 내는데 수업이 없으면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나가서 놀겠죠. 학생들이 교복 입고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 그게 아토피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군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간인들이랑 막 같이 섞여서 있다 보면 군인은 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세포는 건드리기만 하면은 이 정상 세포 막 죽어나가거든요. 제일 넓은 데가 피부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막 와서 공격하면은 아토피 피부염이 되는 거고 이쪽 점막을 공격하면은 알레르기 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토피가 있다. 또는 내가 지금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없어지겠어요? 걔네들을 다시 이렇게 전방으로 보내야 되니까 여기 가상적 군인 장내세균을 키워주는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을 다시 불러 모으려면 수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장내세균을 키우려면은 먹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섬유질을 먹어야지만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아토피 있을 때 바르는 연고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그 나온 군인을 죽이는 거예요. 나온 군인을. 근데 군인은 우리 몸에 60만, 70만 명 있잖아요. 나올 때마다 죽여도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다 죽으면은 그게 면역 결핍이 돼요. 두 번째 역할은 필수 영양소라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은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수 영양소거든요. 아미노산,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데 비타민 C라는 거는 사람만 못 만들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장내세균이 있으면서 거저 있기가 미안하니까 사람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걸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전 닭이라든지 쥐도 만들 줄 아는데 사람이 못 만들게 된 거죠. 왜 못 만들게 됐냐면 장내세균이 알아서 다 만들어주니까 내가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다. 얘는 어차피 나랑 평생 있을 거니까 이렇게 믿고 안 하는 건데 얘네는 싹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부족해지겠죠.
그게 부족해지니까 그러면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먹는 거잖아요. 비타민 B,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은 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는다고 해도 얘네들이 만들어주는 걸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만 예방이라는 게 있는데 또 이런 요새는 또 몸짱 열풍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뚱뚱한 친구들은 별로 없는데 뚱뚱한 게 이제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닌데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운동을 시켰는데 한쪽은 쥐고요, 한쪽은 돼지죠. 걔네들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하는 애들이에요. 이거 하나로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해진 거죠. 제프리 고든이 2006년도에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생각할 때 뚱뚱한 애들 보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 많이 먹거나 아니면 운동 안 하는구나. 근데 보면은 그 옆에서 그런 얘기 하는 애는 진짜 많이 먹고 운동이라도 숨쉬기밖에 안 하고 밤에 라면 먹고 떡볶이 먹고 막 하는데 지금 날씬해. 근데 나는 정말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떡볶이 옆에는 오뎅이나 하나 먹고 뭐 이러는데도 그 다음날 보면 띡띡 부어있고 막 체중은 날이 갈수록 찐단 말이죠.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만 아는 그 서글픈 말이 있어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라는. 제가 그걸로 2006년에 하려고 썼는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냐. 이거 보세요. 진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 시켰다니까요. 쥐를 어떻게 운동시키자면은 쳇바퀴 놓고 굴리는데 쳇바퀴가 굴르지 않으면은 전기가 통해요. 굴러야지만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진짜 팍팍하게 굴려야 돼요, 쟤네들은. 그거 먹는 것도 똑같이 줬는데 얘는 막 이렇게 살이 찐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장내 세균만 다르게 한 거예요. 쥐는 똑같은 쥐인데 장내 세균만 태어날 때 다르게 발라주니까 이런 쥐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한테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 빨간색 균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대변을 제가 딱 빼놔갖고 가서 검사를 해보면 평생 마를 사람인지 아니 좀만 먹어도 뚱뚱해질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니까 비슷해진다. 그런 거죠. 다이어트를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세균이 안 변하기 때문에 곧 다시 요요 현상이 와요. 다이어트를 내가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저도 이게 좀 한 거거든요. 저도 이런 체질이라 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막 살이 쪄서요. 지금 한 10kg 넘게 뺀 거거든요. 강의하러 오려고. 근데 이게 옷이 좀 크잖아요. 이게 이렇게 한참 해야 되는 거예요. 세균까지 받길래. 세균이 부족하면 얘기 좀 들으니까 내가 뱃속에 세균이 지금 많이 있을래나 없을래나 별로 안 궁금해요. 자기는 알겠죠, 자기가. 응? 얼마나 내가 섬유질을 먹었는지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세균이 부족한 첫 번째 징후는 뭐냐면 변비예요. 변비. 내가 변비가 있다. 변비의 정의는 한 3일 동안 한 번도 화장실 안 가면 변비인데 내가 변비가 있다 그러면 100% 세균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아토피 알레르기 없는 거를 감사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많이 없다면 감사하면서 변비를 없애야 돼요. 일단 변비는 만병의 근원이다. 교재에도 제가 올려놨죠. 이제 이만큼 듣고 여우가 두루기 보면 좀 느낌이 어때요? 이 과일하고 야채가 과일은 좀 맛이 있죠. 왜냐하면 과일 안에는 당이라는 게 있어서 그 당은 내 밥이거든요. 그래서 맛이 있는 거예요. 야채에는 진짜 내 밥이 하나도 없어요. 100% 생긴 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이기적인 거지. 내가 개밥을 꼭 먹어야 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안 먹을래 이렇게 된 거죠. 옛날에는 어차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개밥도 좋다고 먹었어요. 근데 요새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 개밥을 굳이 먹어야 되냐, 내 밥만 먹겠다. 개밥은 에휴. 근데 개들이 죽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꼭 챙겨서 세균밥도 같이 드시고요. 이제는 좀 예전으로 돌아가서 한 15년 전 정도로 돌아가서 여기 또 여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나는 뭐 이미 틀렸지만 내 자식 하나는 좀 잘 키워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아직 안 하시죠? 또 자식을 낳으면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고. 언제 생기느냐 장내 세균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없다가 태어나면서 생겨요. 장내 세균이 한 1000가지 종류의 100조 마리거든요. 1000가지 종류. 근데 이게 중요해요.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 균을 먹거든요.
장내 세균이니까 균을 먹어야지 장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먹은 균만 뱃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8일째부터 먹은 균은 그냥 통과해요. 그게 뭐냐면은 평생 자기랑 같이 갈 친구들을 일주일 동안 자기 만나는 거죠. 장 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그래서 세균은 세균이지만 얘는 아무튼 나랑 동지다. 이렇게 되는 게 일주일. 그래서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동안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주권을 얻는다고 하는데 얘네들만 이렇게 땅에 딱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세균인데. 그 이후에 먹은 애들은 딱 들어오면 이렇게 떠야 돼요. 뜨면 그냥 바로 빨려 내려가는 거죠. 떨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붙지를 못해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의 상황은 중학생이면 애기는 어디서 나와 이런 거 안 물어보죠. 애기가 애기 나오는 길로 나올 수가 있고 제왕이라는 거는 누구냐면은 그 시저거든요. 시저 들어봤죠? 카이사르 로마 최초의 그 황제 시저가 이제 엄마 그 자연분만으로 못 나오고 배를 째고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왕 절개가 된 거예요. 시저라는 그 사람이 왕이잖아요. 황제. 제왕 절개가 배를 째고 나오는 거고 하나는 이제 산도로 나오는 건데 엄마의 산도 속에는 균이 한 200가지 정도의 균이 있거든요. 세균이. 산도를 타고 나오는 애들은 한 200가지의 균을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로 유산균 종류의 좋은 균들이 산도에 많이 있어요. 200가지 균을 먹는데 제왕절개를 했다. 그럼 이건 무균 상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수술이니까 수술을 균을 묻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애가 제왕절개를 하면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신생아실로 가는데 처음 먹는 균이 간호사 손에 있는 잡균. 그래서 제왕절개 한 애하고 이 자연분만한 애들의 장내 세균의 그걸 비교해 보면은 장내 세균이 확 달라요. 제왕절개 한 애들은 주로 피부에 있는 쪽 균을 우세균으로 가지고 있고 자연분만한 애들은 유산균 쪽에 좋은 쪽 균을 우세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뭘 해줘야 되겠어요? 자연분만을 해줘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모유수유하고 분유수유인데요. 우유라고 뭐 하기도 하고. 이제 모유라는 걸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 먹는 모유를 우리가 초유라 그러거든요. 초유 뭐 이런 거 광고 보면 면역 성분이 들어있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잖아요. 사실은 초유 속에는 균이 들어있어요. 균. 엄마의 초유 속에 균이 들어있다고. 균. 신기하죠?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오 대단해. 요게 올해 2월 달에 나왔어요. 요거. 초유 속에 균이 있다는 얘기가 올해 2월에 밝혀졌다고. 뱃속에 1000종류의 세균이 있는데 산도에서 200가지밖에 없으면 나머지 균은 도대체 애가 어디서 먹었을까? 먹는 거랑 이 모유밖에 없는데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 초유를 꺼내가지고 분석을 하면 되는데 남의 초유 그거 분석하기 쉽겠어요. 애 줄 것도 없는데. 저런 경로를 거치는 겁니다. 근데 초유가 정말 신기한 게 엄마 뱃속에 있는 엄마의 장내 세균이 이 초유로 나온다고 그래요. 이 초유에 나오는 그 세균 종류하고 엄마 장에 있는 세균 종류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사실 엄마의 피부에 있는 균이 나오는 거면은 그렇게 뭐 신기하지 않은데 엄마의 장 속에 있는 균이 초유로 나왔다는 게 여러분들이 인체 해부학을 잘 몰라서 어렵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저 위에 휴전선 위에 북한군들이 있었는데 그 북한군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랑 똑같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냥 그게 자유롭게 엄마 몸속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피를 타고 모유로 이동해서 젖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은 그러니까 엄마 몸이 완전히 외부에 노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한테 그걸 주려고.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일주일 사이에 뭐 위험한 병원군이 있으면 돌아갈 수도 있는 거라고 사실. 선택적으로 열려가지고 애한테 그걸 주려고.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초유를 안 먹이고 그냥 우유를 줬다 그러면 분유는 멸균 소독한 거잖아요. 그 안에 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더 신기한 거는 올해 2월에 나왔는데 초유도 다 같은 초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연분만을 한 초유에서는 700가지 정도의 균이 나오는데 자연분만을 하면 제왕절개 앞에서도 얘기했죠. 제왕절개한 초유에서는 균이 한 200가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하면은
산도에 있는 균을 못 먹고, 그 다음에 초유를 먹였다고 해도 그 초유에는 균이 한 200개밖에 없어요. 근데 자연분만을 하면은 초유, 그 산도의 200개에다가 초유의 한 700가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1000가지를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유도 먹여야 되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보면은 제왕절개를 꼭 해야 된다. 산부인과에 가보면 골반이 작아서 일로는 뭐 애가 도저히 못 나오니까 제왕절개를 할 테니까 어디 유명한 철학원에 가서 좀 날짜를 받아오세요. 뭐 이제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200개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애한테 균을 200개밖에 못 줘요. 근데 나는 골반이 작지만 한번 나와보겠다. 되는 데까지 나와보겠다. 그러다가 뭐 죽으면 죽고 뭐 이렇게 해서 고집을 부려서 놓으면은요, 의사가 봐서 애가 죽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이제 제왕절개를 해주거든요. 그런 걸 응급제왕절개라고 해요. 응급제왕절개를 하면은 초유에서 균이 600까지가 나와요. 700까지는 안 되지만 200보다 훨씬 많죠.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산통을 느끼는 순간부터 이제 균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 이제 애를 낳는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는 장내세균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산통이 막 오니까 넘어가는데, 그냥 제왕절개는 이게 애를 낳는다는 시도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엄마만 알고 있는 거죠, 날짜를. 근데 이때는 얘네들이 넘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애가 빨고 뭐 이러니까 넘어갔는데 그래봤자 한 200까지밖에 안 넘어가서, 진짜 제일 나쁜 컨비네이션은 뭐겠어요? 제왕절개 하고 아무 수유도 안 하고 우유 수유하면 거의 빡개고요. 제왕절개 하고 그다음에 초유 수유 해봤자 한 200개. 자연분만 하고 그다음에 우유 수유를 해야 한 10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가장 좋은 조합으로 한 것 같고, 내가 혹시 그렇게 안 했더라도 우리 애들한테는 그렇게 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뭐 내가 1000가지를 가지고 있건 200가지를 가지고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걔네들 밥을 많이 줘가지고 200종류더라도 아무튼 100조개를 만들면 되거든요. 내가 1000가지 종류는 타고났는데 다 넘겨주겠어. 한 마리도 없는 것보다는 200가지라도 잘 키워서 100조마리만 만들면 건강에 거의 지장이 없거든요. 더 중요한 건 후천적으로 섬유질을 많이 먹는 건데 장내세균에 먹이는 섬유질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보면 남녀 4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섬유질을 많이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생존율의 차이를 보면서, 저런 연구는요 뭐 해마다 나와요. 한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근데 저기도 장내세균이란 말은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 섬유질이 뭐가 좋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망률이 22%는 나이 들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섬유질은 어디 있냐? 동물을 빼면 다 있어요. 우리 몸이 동물, 이렇게 걸어다니는 동물은 몸이 단백질로 돼 있거든요. 단백질과 지방. 식물이라든지 뭐 다른 세균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섬유질로 돼 있으니까 동물만 아닌 거는 다 먹으면 돼요. 또 어느 뭐, 이게 이제 또 그 자료집에 있던데 타임지 선정 10대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 지방산이거든요. 필수 지방산. 저것도 장내세균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내세균만 많으면 특별히 먹을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들은 다 그거죠. 식물성이죠. 근데 여기 있는 이런 것만 그러면 좋냐? 다시 말해서 섬유질에도 뭐 더 좋은 섬유질이 있느냐? 그 개밥에도 보면은 마트에 가면 개밥이 쫙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는 뭐 1kg에 10,000원짜리 개밥이 있고 이쪽은 1kg에 100만원짜리 개밥이 있다. 100만원짜리 개밥을 먹은 개가 더 집을 잘 지켜줄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여기 있는 건 슈퍼푸드가 아니라 섬유질만 먹으면 다 슈퍼푸드예요. 안 먹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거는 리스트를 외울 필요가 없고, 근데 이런 거 하나는 있어요. 섬유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물에 녹는 거고 하나는 안 녹는 거거든요. 물에 녹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과일하고 채소에 해조류. 뭐냐 하면은 물에 녹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으로 먹어도 먹을 만한 거, 그게 물에 녹는 섬유질이에요. 세균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저거예요.
저것도 뭐 과일 종류 다 찍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생각나는 거 그냥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일과 야채가 몸에 좋은 것은 결국 좀 풀어서 설명하면 물에 녹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섬유질인데 생으로 못 먹는 거는 물에 안 녹는 거죠. 나물, 버섯, 김치, 고 이런 거. 우리 쌀 같은 거 생으로 한번 먹어보면 좀 맛이 없잖아요. 김치도 그냥 먹으려면 먹지만 절인 거잖아요. 이렇게. 배추를 그냥 생배추로 먹으려면은 속 안에 있는 거는 먹을만한데 겉에 있는 건 빳빳하잖아요. 속 안에 있는 건 물에 녹는 섬유질이 많은 거고 겉에 있는 거는 안 녹는 게 많아요. 단적인 예로 사과 같은 거. 우리나라 다 껍질을 까서 먹죠. 껍질에 있는 게 안 녹는 섬유질, 속에 있는 게 녹는 섬유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걸 1대1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녹는 거 1, 안 녹는 거 1. 우리나라는 지금 섬유질을 먹더라도 주로 안 녹는 섬유질 위주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하고 야채를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녹는 섬유질을. 녹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면 대변에 세균이 많이 나오고 안 녹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면 대변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 색깔을 보고 내가 어떤 거를 주로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둘 다 안 먹으면 대변이 안 나와서 변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변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죠. 그냥 음식물 먹은 찌꺼기려니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오늘부터 대변을 한 번도 안 누겠다 하면은 매일같이 스테이크만 드세요. 그럼 한 5일 후부터는 진짜 대변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진짜입니다. 미국 애들은 그렇게 많이 먹어도 정말 염소똥 같은 거 요만한 거 한두 개씩밖에 안 넣어요. 그건 뭐냐면은 섬유질을 안 먹으면 대변은 없다는 거예요. 섬유질 중에 녹는 걸 많이 먹으면 세균의 개수가 100조 마리 이상이 되면 이제 떨어져 나오거든요. 땅바닥에 꽉 차가지고 여기 지금 자석이 좀 비지만 학생이 꽉 차면은 여기 이제 서서도 듣고 막 하다가 그게 더 차면 더 이상 못 들어오고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돼서 나오는 게 세균이 대변에 나오는 거예요. 110조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게 아닌 대부분의 대변은 그냥 안 녹는 섬유질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변이 그럴 텐데 하루에 얼마 정도 먹어야 되냐 하면은요 이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청소년들은 조금 덜 먹어도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25g 정도 먹으면 되겠는데 그게 약으로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평균 13g을 먹고 있다 그래요. 양배추 한 통만 먹으면 돼요. 하루에 양배추 한 통 매일 아침. 근데 보통 양배추 아니고 800g짜리라는 거는 내 머리보다 큰 거예요. 딸기 같은 걸로 먹으려면 한 3kg만 먹으면 되고요. 사과는 한 38 정도? 그 정도 먹으면 30g이 돼요. 껍질째로 먹으면 한 15. 그러니까 진짜 많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권장량을 보면 이렇게 6접시에 과일과 야채를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접시가 진짜 커요. 여기 자고 있는 이 학생 머리보다 한 2배 정도 되니까. 승전에 들어가는데 집보다 시원한가 봐요 여기가. 고구마 10개 너무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와 도대체 저건 안 되겠다 먹여보려고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과일 야채도 안 먹는데 14g 먹는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그랬더니 거기 쌀 먹는 데입니다 딱 이래서 미국도 이제 쌀 먹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어요. 과일 야채는 너무 많아서 힘드니까 쌀을 먹이고 있습니다. 쌀 중에서도 잡곡밥이 좋아요. 이제 부산 와서 처음 쓴 이런 거 이제 칼럼이라고 해요. 제가 진짜 글을 잘 못 쓰거든요. 여기 기자분들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아무튼 뭘 써도 논설문이 되는 거예요. 뭐 수필을 쓰고 소설을 쓰고 뭐 시를 쓰고 뭘 써도 논설문이에요. 그래서 백일장 이런 거에서 한 번도 살 못 받아봤어요. 난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진짜 매일매일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컬럼도 쓰게 전부 논설문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어떻게 원자력 김민석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튼 그냥 쌀밥은 한 공기 드시면 섬유질이 3g. 그러니까 쌀밥으로 10공기를 먹어야지 30g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잡곡밥은 한 그릇에 10g이 들어있기 때문에 3그릇만 먹으면 그냥 30g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는 꼭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거 말고 빵! 난 밥도 싫고 빵 먹어야겠다. 빵은 한 끼 먹어봤자 한 1g에서 1.5g이에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또 밥보다 반이에요. 아니면 나 라면, 뭐 밀면, 냉면 다 마찬가지예요. 쌀보다 적어요.
백미보다도 적고 일반 곡류 중에서 쌀이 그래도 제일 많고 그거보다 많은 건 작고 밀가루는 아무튼 제일 안 좋다. 아시겠죠? 나 밀가루 잘 먹고 고기 많이 먹고 과일 잘 안 먹는다. 그런 친구들은 하루에 한 5, 6g 먹는 거예요. 5, 6g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각종 문제가 생겨서 내 나이 때 되면 아마 내 얼굴을 보게 될 텐데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집에 요게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집 찍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혼자 부산 내려가서 살고 있는데 이러고 이제 소꿉장만에 살고 있고 이게 찐통이고 압력솥. 압력솥은 왜 필요하냐면은 잡곡밥을 해먹기 위해서죠. 잡곡밥을 하려면 압력솥이 있어야 되고 찜통은 왜 필요하냐면요. 과일하고 야채를 생으로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생으로 먹는 이유는 그 안에 무슨 비타민 C가 파괴될까봐 뭐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개밥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양으로 막 많이 우겨 넣는 맛도 없는 건데 어차피 그걸 뭐 그 안에 맛있게 해보려고 뭐 소스도 넣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찌면은요 양이 이렇게 쭉 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깻잎 100장을 갖다가 생으로 먹으라 그러면 그거 완전 벌칙이지만 깻잎 100장을 한 10분 정도 찌면 진짜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한 입에 먹을 수 있거든요. 양배추도 마찬가지예요. 양배추 한 통을 그냥 쓸어갖고 네가 다 먹어라 그러면 3일만 먹고 나면은요 여기서 저 앞에 묵골역에서 양배추를 썰고 있어도 그 냄새가 나요. 해봐요 진짜 나다니까. 근데 그걸 푹푹 써가지고 먹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되도록 줄여서 양을 줄인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수분을 뺀다는 거거든요. 수분을 빼서 먹으면 돼요. 저기 있는 비타민 C는 다 파괴져도 뱃속에 있는 애들이 다 만들어준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만든 밥이죠. 한 끼에 이제 한 29g의 섬유질이 들어있는 고농축. 쌀은 하나도 없고 얘는 버섯하고 무슨 그런 거 되어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거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휴롬이라고 뭐 특별한 브랜드를 얘기한 게 뭐한데 이제 원액기라 그래서 토마토를 탁 넣으면 이쪽에 막 빨간불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뚝뚝뚝 이렇게 막 건더기 떨어지거든요. 토마토를 기다리고 있는 애들은 누구겠어요? 우리 몸에서. 토마토를 기다리는 애는 세균이거든요. 우리 몸에 토마토 들어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토마토 이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세균이 기다리는 걸 이렇게 버리고 요거만 먹잖아요. 유일한 세균밥을 그 안에서 그냥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쭉 빼내가지고 먹고 이걸 먹으면 토마토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고 물론 사람한테 똑같은 효과가 있겠지. 그렇지만 저걸 먹으면 우리 장내 세균은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집에 있으면은 엄마가 저거 짜주면은요 그 어머님 들이시고 이거를 드셔야 돼요. 그거를 막 이게 세균밥이다. 그거 먹으려면 진짜 빡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토마토로 드세요. 저걸 저렇게 짜서 먹지 말고. 내가 임플란트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교정을 해가지고 도저히 씹지를 못하겠다. 믹서기에 갈아드세요. 믹서기. 저거 파시는 분들 맨날 그러잖아요. 믹서기에 칼날이 비타민 C를 파괴한다든지 뭐 열이 나도 뭐 세상에 어떤 칼이 그 화학 구조식을 자를 수 있는 칼은 없어요. 절대 못 그 칼은 절대 못 잘라요. 드실래면 믹서기로 드시고요. 종합 결론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체질은 어디에 오고 그래서 네모에 들어있는 거 뭘까요? 장내세균. 꼭 기억하세요. 장내세균. 네, 섬유질이 이제 식이섬유 같은 말이고요. 이거는요 제 블로그 주소거든요. 기자단이시니까 제가 저기 매일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근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썼는데 이 논설문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공개 일기를 제가 매일매일 쓰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뭐 이것저것 다른 뭐 내용들도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안부글도 남겨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